오케이. 자, 반갑습니다. 제네시스입니다. 또 이렇게 해안선님 초대해 주셔가지고 우리 연회원 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거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 중에 이제 뭐 아이디만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이제 저하고 또 인연이 있는 그런 분도 계시겠죠. 뭐 제 블로그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유튜브 구독자도 있을 수 있고 멤버십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강의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온라인 상이지만 그리고 이제 라이브 참여 못하고 이제 나중에 녹화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갑다는 인사 말씀드리고 자 우리 오늘 갈 길이 바쁩니다. 1시간 반 동안 제가 준비해온 양도 꽤 많고요. 그리고 뒤에 또 질문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할 거예요. 지금 화면이라든가 목소리 잘 보이고 잘 들리시죠? 그리고 지금 제 말투 뭐 그렇게 아주 빠르고 그러진 않죠? 지금보다 뒤에 가면은 조금 더 빨라질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네. 자, 저는 제네시스고요. 제 닉네임 뜻 혹시 아세요? 가끔 가다가 아직도 이 특정 브랜드의 자동차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동차하고 전혀 관계없고 제가 좋아하는 영국 밴드 그룹 이름이 제네시스고 이 제네시스라는 게 창세기라는 뜻이 있어요. 뭐 제가 이제 종교는 없는데 뭐 이 창세기라는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새로운 좀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2014년 13년 굉장히 오래전에 지었었어요. 이 닉네임을.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14년부터 내 집 마련하면서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은 퇴사한 지 한 2년 정도 돼서 정말 닉네임대로 완전히 그냥 다른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뭐 오늘은 이제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강의를 할 건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른 삶을 살고 있나요? 라는 걸 이제 들려드리면 약간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동기부여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현재는 같은 학교 법무대학원의 조세법 전공으로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많이 이렇게 좀 정보를 배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유튜브 채널 제네시스박 그리고 블로그 제네시스박의 부동산과 세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머니쇼, 삼성금융연수원 등, 뭐 연세대학교 상담경영원 등 여기서 이제 다수 강연하고 있고요. 직방TV,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자이TV 이제 좀 고정 출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택임대 사업자예요. 그래서 제가 해안선님한테 받은 질문 중에 등록임대주택, 주택임대 사업자 질문도 하나 있던데 뒤에 제가 피드백 드리도록 하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저는 18년도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16년부터 부동산 세금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제도 정책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기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분양권을 중심이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는 거의 없는데 혹시 신규 등록하실 분들은 뭐 제가 주택임대 사업자만 해도 한 3시간 넘게 강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언제 다 들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그냥 3초만 기억하시면 돼요. 3글자.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잘 모르겠으면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분양권 관련 절세법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부동산 세금이 굉장히 양이 방대하고 지금은 주택 규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제 주택 외에 상가도 지금 많이 가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상가 강의도 하고 있고 실제 투자도 했고 이제 토지까지는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은 많이 없는데 그 방대한 세금 중에서 주택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분양권 중심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분양권만 제가 이렇게 1시간 넘게 강의한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해안선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해서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 잘 한번 들어주시고 이슈가 될 만한 건 거의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앞에는 좀 쉬운데 뒤에 가서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분양권 중에서도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취득세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취득세까지 좀 아셔야 되고요. 일단 제가 준비해온 양이 많아요. 거의 한 60페이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먼저 결론부터 내려서 쭉쭉쭉 말씀드릴 거고요. 나중에 질문을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질문은 뭐 이제 저도 다음 일정이 있어서 뭐 계속해서 봐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내용 빨리 먼저 드리고 질문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이렇게 크게 7가지 꼭지예요. 첫 번째는 분양권 어떤 게 바뀌었는지 제가 좀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이제 좀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벌써 이 7개 중에서 2개 꼭지가 취득세예요. 취득세. 그만큼 취득세가 어려운데 2번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셔야 돼요. 2번을. 특히 지금 내가 주택이 하나나 두 채 있는 사람, 이 경우에 내가 집에서 할 일도 없고 좀 어차피 시간도 많이 남는데 우리 해안사님 강의 듣고 분양권 가지고 좀 용돈벌이 좀 해야겠다, 투자 좀 해야겠다. 좋아요. 좋은데 잘못해서 이거 분양권 사는 순간 완전 이도저도 안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 취득세 때문에. 그래서 그거 2번 잘 보시고요. 내가 분양권이 먼저 있어요. 분양권이. 주택이 먼저 있으면 상관없는데 분양권이 먼저 있고 2번을 주택을 사요. 그럼 이때 취득세 어떻게 될 거냐, 2번 주택에 대해서 중과 어떻게 될 거냐, 그거 제가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인데, 이제 해안선님 강의를 계속 들으셔가지고 분양권만 이제 다 2개를 취득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이제 워낙 강의도 잘 해주시고 잘 찍어주시니까. 자, 좋아요. 좋은데 내가 이제 분양권만 2개 있는 상태에서 이제 등기를 순차적으로 칠 거 아니에요. 그걸 등기를 치는데 이거 내가 비과세 어떻게 받냐, 그거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 4번입니다. 자, 그리고 혹시 우리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노리시는 분들 계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에 그냥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3기 신도시 이제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해안선님 강의 통해서 전략적으로 잘 하시고, 이미 그 전에 내가 분양권 이게 뭐 당첨이라든지 아니면 피주고 산 경우에는 명의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사전 질문 좀 받은 게 한 2개 정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 드릴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 질문 받을 겁니다. 꽤 양이 많죠. 자,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1번부터 네. 5번까지 엄청 중요한 것들만 엑기스만 뽑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우리 방송 보시는 연예인분들도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번 방송 보고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이제 뭐 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무슨 따로 뭐 신기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제 블로그와 유튜브에는 항상 이런 질문들만 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많이 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뽑아서 모은 거예요. 일단은 좀 첫 번째는 어떤 게 좀 최근에 바뀌었는지, 약간 이제 좀 몸 푸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모르신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들으세요. 자, 일단 단계별로 우리 주택 세금을 좀 봅시다. 아무래도 이제 주택이 중심이실 것 같으니까, 주택 세금을 이제 단계별로면 취득세가 있고, 보유 단계에서는 보유세가 있고요. 양도세, 이거는 뭐 기본으로 잘 아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 어떤 트렌드는 뭐였냐면, 취득세 내는 거지, 보유세까지 거 내집어, 양도세 요것만 좀 조심하면 돼, 요런 거였어요. 요런 거. 근데 이게 완전 틀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취득세가 잘못하면 12% 올라가요. 12%. 와닿지 않죠. 5억짜리 집을 산다고 해봐요. 지금 뭐 5억짜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별로 있지도 않은데, 5억짜리 집을 살 때 예전에 취득세 500만원만 내면 됐거든요. 이제 뒤에 이제 서텍스 가산세는 제가 다 빼요. 그럼 500만원만 내면 되는데, 이거 잘못 사는 순간 6천만원 돼요. 6천만원. 그렇기 때문에 순간에 그냥 이거 날라가 버려, 이거. 여기 연회원 회비가 어떻게 돼요? 1년에? 회비가 기수마다 좀 달라요. 대략 60? 60이면 지금 이거 하나만 그 체크하신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이니까 한 9년치를 버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근데 이게 까딱 실수하면 그런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보유세는 뭐가 문제냐면, 이 재산세는 어차피 방법이 없어요. 재산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 한다, 하지 마세요.
재산세 때문에 등록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도시락 싸두고 말리고 싶어요. 일단 하지 마시고. 잠시만요. 제가 질문을 지금 임대사업자를 앞으로 지금 현재 나오는 임대사업자를 하지 말라. 앞으로 나올 거. 앞으로 나올 거. 신규 등록하는 거를. 신규 등록하지 말라. 옛날 거는 상관없지만. 옛날 거는 이제 그 또 트랙을 가야 되는데 그치. 내가 제대로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등록했다면 가급적이면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고 잘못 등록하려면 이제 빨리 던지든지 아니면 버티든지 또 따져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혜택을 다 줄이고 명목상 남은 임대사업자가 지금 있는데 그거는 하지 마라 그냥. 안 하는 게 낫죠. 오케이. 3년 동안에 그 험한 꼴을 봤는데 오케이. 10년을 가야 되잖아요 이번에. 뭐 최소한 하신다면은 내년 대선 끝나고. 오케이. 이거 우리 연회원만 보는 거 맞죠? 그쵸. 네. 여기 계신 분들도 명심하세요. 임대사업자가 좋다고 하는데 좋은 거는 예전에 등록했던 사람들의 혜택이 많은 거고 지금 현재는 혜택이 그냥 확 줄어서 안 한다. 혜택도 없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뒤통수 치는 게 문제거든요. 오케이.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하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 잘 안 해요. 오케이. 잘 안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는 그냥 내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종부세거든요. 이 종부세가 거의 한 2배 정도 올라가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분양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종부세가 막 늘어나진 않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분양권까지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좀 관심 갖고 있는 소형주택 뭐 공시가 1억이야 공시가 3억이야 그거 잘못 사는 순간 종부세가 갑자기 중과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오늘은 거의 그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양도세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돼서 기본세율의 20%포인트 또는 30%포인트가 가산이 돼요. 그쵸. 지금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45거든요. 그쵸. 근데 거기에 30이 가산되면 75가 들어가고 지방소득세가 붙으면 82.5까지가 가요. 그쵸. 그런데 저 양도소득세 할 때 이제 주택수에 이제 분양권도 들어간다. 그 분양권이 이제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거다. 뒤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중과가 문제가 아니라 비과세가 날라가 버려요. 비과세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강남에 핵심지 좋은 물건이 있어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뭐 좀 옆집 아저씨가 하니까 분양권을 하나 산 거예요. 지방에 있는 거를 피 주고 샀어. 그러는데 이제 뭐 잘 가지고 조금 용돈벌이하고 파신 거죠. 그런 경우에 잘못했다가 이제 비과세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비과세를 받을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살펴봤어요. 자, 일단 오늘 강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취득세인데 이 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죠. 기존에는 개인 같은 경우에 1에서 3%, 사주택이면 4%, 법인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였는데 이제 개정이 어떻게 됐냐면 개인 같은 경우에 개인 주택수에 따라서 최저 1에서 3% 이거는 이제 기본세율이라고 해요. 1에서 3% 또는 12%까지 올라가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노란색 있잖아요.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에 따라 다른데 내가 만약에 사는 주택이 2번 주택, 이때 2주택은 세대 기준으로 2번 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있죠. 배우자, 직계 좀비소. 자, 전부 다 더해가지고 주택이 내가 하나다. 근데 이번에 내가 조정지역 걸 샀다. 그러면 2번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8%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2번을 사는데 비조정이 간다. 그러면 그대로 1에서 3% 기본세율이에요. 만약에 내가 3번을 사면서 조정지역 샀다 그러면 12% 들어가고 비조정은 8%고 4주택 이상이면 무조건 12%, 법인은 12%.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많이 당하냐면 나는 1주택인 줄 알았어. 그래서 2번 비조정을 사니까 1에서 3% 해가지고 그냥 기본세율 내고 되겠지 했는데 여러분들 같이 사시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 지금 회사가 있는 그분. 그분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주택이 하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주거용 오피스텔 하나 있거나. 이제 물론 오피스텔은 뒤에 나오겠지만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거여야 되는데 그걸 깜빡한 거예요. 하도 나한테 이제 잔소리하고 생각하기 싫으니까. 근데 주택수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수 몇 개예요? 2개잖아요, 2개. 2개인 상태에서 내가 하나를 더 샀잖아요. 비조정이잖아요. 그러면 8% 들어가네요, 8%. 그러면 이제 갑자기 수익률이 확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교재는 안 넣었는데, 뭐 어디 들어보니까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취득세는,
다 나중에 양도세에서 공제받으니까 괜찮다. 12% 내도 된다. 틀린 말이에요. 마치 이건 뭐랑 같냐면,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카드 소득공제 내가 10만원 돌려줄 테니까 카드 300만원 써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거 부동산에서 말했다고 인정하시면 안 돼요. 취득세가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원 냈다. 만 12% 나와서 그러면 그 5천만원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예를 들어서 20%다. 그럼 5천에 20%인 1,000만원 정도만 내가 절세 효과가 있는 거예요. 4천만원 그냥 내 생돈 날아가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예. 이거 되게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에서 막 그런 말들 많이 하신다고. 그러게요. 그런 말이 기본적으로 우리 많아요. 예를 들어 봐봐요. 그런 거 없어요. 5억짜리 예. 아파트를 12%에 받았어. 네, 그럼 6천이잖아요. 6천. 취득세 6천. 근데 내가 5억짜리를 6억에 팔았어. 예. 그럼 시세 차익이 4천이죠. 네, 4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1억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가는데 그치, 그치. 6천이 취득가가 들어가니까 양도차익이 4천 줄어드는 거죠. 그치, 그치. 자, 그러면 6천이 양도차익이 줄어들었지만 이걸 내가 세금으로 돌려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자, 그럼 1억이면은 1, 2, 4, 6, 8, 8, 60, 54, 35니까 35% 구간이에요. 근데 35% 구간이 24% 구간 내려간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뭐 100번 양보해서 35% 구간이라 하더라도 6천에 35 하면은 한 대략 2천 정도. 2천 정도 내가 그냥 세이브가 된 거지. 그러니까 연말정산하고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연말정산 카드 그 소득공제 받으니까 카드를 열심히 쓰래. 근데 내가 연말정산 100만 원 받는데 쓴 카드는 3천만 원인 거죠. 3천만 원 쓰고 100만 원 받으실 거예요? 지금 약간 재난지원금도 살짝 그런 거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하러요, 그거를.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표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취득세가 요즘에 굉장히 이슈여가지고 취득세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지방세법 속해 있는데 양도세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그 소위 말해서 그 지방세 하신 분들이 좀 뭐 양도세에 비해서 뭔가 좀 이슈가 없어서 이렇게 좀 인기가 없었는데 속된 말로 그랬는데 요즘에는 취득세가 아주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취득세만 컨설팅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순간 막 몇천만 원 왔다 갔다 하니까. 그쵸, 그쵸. 참고로 저는 개별 상담 안 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양도세율.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 봤죠. 여기 보세요. 세율이 6, 15, 24, 35, 38. 아까 나왔잖아요. 내가 세율이 24% 구간인데, 아까 그 1억이면 24% 구간 정도 되겠네요. 원래 35인데, 이제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 줄어드는 요 세율 정도만 내가 취득세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조정지역 다주택자라면은 장특공이 날라가고,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제 오래 갖고 있으면 좀 줄여주는 건데,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중과세율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높은 세율이 되고요. 특히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는 내가 한 20년 아주 오래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장특공제 30% 나오는데 그게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과표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20% 30% 가산세율을 때리는 거예요. 마치 이건 뭐랑 같냐면 뭐 이렇게 사극 그런 거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옛날에 사극 보면은 내 이놈 하면서 막 이렇게 곤장 때리잖아요. 그쵸. 기억나죠? 그쵸. 그때 이제 곤장 때리고 막 쓰러지면 그다음 어떻게 하죠? 물을 한번 쫙 뿌리죠. 그쵸. 깨어나라고. 그렇죠. 자, 이제 깨어나는 것도 있지만 엉덩이 한번 뿌린다고 생각해봐요. 그쵸. 엉덩이가 촉촉하게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자, 그 상태에서 그걸 때려요.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요? 그 젖은 엉덩이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엄청 아프죠. 엄청 아파요. 그치. 자, 물을 뿌리는 게 장특공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게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치. 엄청 아파요. 여러분은 절대 맞지 마세요. 생각만 해도 아픈데요. 이것 때문에 어떤 분이 이건 실제 사례인데 자기는 비과세가 된 줄 알았어요. 양도차익 10억. 양도차익 10억. 양도차익 10억인데 비과세가 된 줄 알았는데 비과세가 안 되면서 중과 들어갔어요. 7억 날라갔어요. 7억. 세금만 7억. 세금만 7억. 이게 우리는 감히 상상이 안 돼요. 그 당사자가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상 못해요. 그냥 자기가 맞다 생각하고 진짜 전문가한테 상담 안 받고. 그래서 나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 70대 노부부인데 강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팔면서 이제 자기는 시골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 평생 그렇게 아끼고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그쵸. 그 몇십만 원 아깝다고 안 간 거예요.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요. 내가 양도차익 1억을 벌었다. 내가 투자를 잘해서 해안선님 강의를 잘 듣고 1억을 벌었는데 이게 일반과세면은 한 2천 정도 세금이 나와요. 양도세가. 이걸 그냥 외우세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근데 2주택 중과는 4,200 나오고 3주택 중과 들어가면 5,30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그분 있죠. 지금 회사가 있는 그분. 그분 이름으로 주택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은 이게 중과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관심 많은 분양권은 자 보세요. 분양권은 그냥 등기 치세요. 등기 칠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좀 신중하시는 게 좋아요. 잘 봐요. 주택하고 입주권이 1년 미만 70%, 그리고 1년에서 2년 넘어가면 60%, 그리고 이제 2년 넘어가 이제 기본세율 6에서 45가 나오는데, 분양권은 원래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구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어렵다 그러니까 조정, 비조정 싹 다 구분 안 하고 1년 미만 70, 그리고 1년 넘으면 60, 2년 넘어도 60, 등기 칠 때까지 60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등기 치기 전까지는 나 세금 60%, 66% 낸다 그 생각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좀 이제 불법 다운 그런 거 많이 하는데 하지 마세요. 요즘에 워낙 그런 거 많이 이제 잡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내가 저 불법 저거 다운이나 그런 걸 해가지고 내가 매수자다, 그리고 나는 저게 신축이라서 저 집에서 오래 살고 비과세 받겠다, 걸리면 비과세 못 받아요. 과태료 되고. 잠깐만요. 여기서 이게 하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운 쓸 거야 안 쓸 거야? 안 쓰죠. 근데 이게 현실은 다운 안 쓰면은 맞아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솔직히 여기 우리 연회원분들이 있으니까 요 얘기 좀 합시다. 우리는 분양권을 사게 되면 다운이라는, 솔직히 다운 안 쓰면은 팔질 않아. 그래서 다운이라는 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매수하게 되면. 뭐 팔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하면 안 되지 사실. 그런데 하게 돼서 걸리거나 좀 그 주의점은 하지 않는 게 주의점이고, 어떤 제약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려주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걸리면 우선 아까 말한 어떤 비과세 혜택을 내가 매수자인 경우에 일반 과세로 팔면은 상관없는데, 내가 매수를 했어. 내가 매수자로 해서 피 주고 사고 이제 불법을 했다. 걸렸어. 걸리잖아요. 그럼 벌금 내요? 그럼 일단 과태료. 얼마? 과태료가 취득세 3배 이내. 취득세 3배 이내면 취득세가 예를 1,000만 원이다. 아니 3억이지. 아니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 3,000만 원 이내로. 근데 뭐 시중에서는 저도 다운 거래, 그러니까 분양권이 엄청 많은데 다운 거래들을 해서 걸린 케이스를 거의 못 본 것 같아. 아니 그렇죠. 그치. 그래서 우선 벌금을 한번 내고, 벌금 내고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비과세 혜택 같은 거 못 받고,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게 그거죠. 소위 말해서 블랙리스트 올라가는 거죠. 블랙리스트?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만 하시고요. 뭐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면 안 되지. 근데 현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럼 저는 그런 시장 안 가요, 그냥. 저는 그냥 다른 데로 가요. 그리고 요즘은 다운 거래를 안 하고 합법적인 양도세 매수자 부담. 그거는 뭐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진짜 피가 굉장히 낮다면은 합법적 양도세 매수자 부담하면은 솔직히. 근데 이제 이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피가 1억인데 1억까지는 안 되고 한 피 500짜리, 300짜리.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계산하기 쉽게 뭐 피가 1억인데 매수자가 내가 내야 되는 양도세가 뭐 5천만 원이에요. 그럼 1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그 매수자가 5천만 원 양도세 부담해가지고 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써가지고 원칙대로 하면 딱 좋은데 또 거기서 실수하거나 일부러 내가 받은 그 상대방이 부담한 5천을 또 안 쓰고 1억으로 해버린 경우가 있어. 1억 5천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양쪽이 틀어져 버리니까. 오케이. 그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소장님이 실수하는 경우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알아서 잘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분양권 취득세 이제 어떻게 받겠냐. 이제 분양권 취득세가 이게 좀 약간 짜증나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날짜를 좀 외워야 돼요. 2020년 8월 12일. 2020년 8월 12일 그날 포함을 해서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주택세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이때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이에요. 뭐 오피스텔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내가 취득했다. 그러면은 취득세, 주택수에 다 들어간다는 거고, 그 취득세, 주택수는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여기 카운트할 때 회사가 있는 그분도 카운트해야 되지만 저 날짜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도 다 카운트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막 신나게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가서 비규제에 가서 샀다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등기 칠 때 그럼 등기 안 치고 팔래요. 양도세 70% 60%예요. 그러면 저 다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 그러면 매수자 부담 그건 이제 알아서 하세요. 협상 잘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잘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취득세 주택수는 요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양도세 주택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이제 댓글 막 주시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피드백 안 드리는 질문이 뭐냐면 제네시스님 그 주택수 포함돼요 안 돼요? 이거 저는 질문 절대 안 드려요. 왜? 취득세 주택수인지 양도세 주택수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내가 그걸 다 나눠서 해야 되나요? 언제 취득하고 그럼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알려줘야지만이 답이 나오지. 당연하죠. 그냥 대충 이거 뭐예요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자기는 취득세 주택수를 물어봤는데 나는 양도세 주택수 답을 합하면 서로 힘든 거죠. 그치. 서로 바쁘잖아 우리가. 자, 그래서 아까는 취득세 주택수 그치. 8월 12일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그쵸. 양도세 주택수 2021년 1월 1일 이제 얘는 이제 비과세 같은 거 따질 때 오케이. 그래서 요 날 이후에 취득한 거는 양도세 주택수 포함이다. 그러니까 결론으로는 요 한 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2020년 8월 12일 전에 내가 주택 분양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주택수 양도세 주택수 다 안 들어가죠. 그치. 근데 8월 10일 넘어서 샀다 그러면은 취득세 주택수는 카운트가 돼요. 그치. 양도세는 안 들어가는데 그쵸. 21년 1월 1일 넘어갔다. 그럼 여러분 외우기 좋으라고 둘 다 들어가. 와. 깔끔해 그냥. 깔끔해. 한 장으로 깔끔해. 깔끔해 그냥. X, O, X, O. 무슨 이거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지금 이게 지금 이거 뭐야 지금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지금. 그렇죠. 자, 여기 계신 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 이거 날짜가 뭐 작년이냐 1월 1일이냐 막 헷갈리는데 요거 하다 보니까 깔끔하네. 힘들어. 오케이. 한눈에. 어쨌든 근데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막 5만 가지 지금 케이스가 나와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5만 가지 케이스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셔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자주 실수하고 틀리기 딱 좋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봅시다. 일단 분양권 취득세 주택수는 제가 뭘 기하라고 그랬죠? 2020년 8월 12일. 우리 생각에는 등기를 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치. 세법 거둔 사람한테는 이건데 우리가 배경 지식을 좀 위해서 제가 하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세법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요. 네. 국세는 말 그대로 중앙정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그렇죠. 그 동네.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서울에 살고 있어. 그러면 국세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쓰는 거고 그렇죠. 내가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시에 서울 이제 구로 하겠죠. 구청. 네, 이제 강남구청이면은 강남구청이 내는 그걸 가지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취득세와 재산세, 특히 이제 취득세는요 지방세요, 지방세. 그래서 주관하는 부서가 행정안전부예요. 네. 행안부.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많은 양도소득세는 국세예요. 정확하게는 소득세고 그 양도세 국세는 기획재정부, 국세청에서 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행안부하고 기획재정부가 있는데 두 개 부서가 친할까 안 친할까? 이건 누구라도 금방 아는데. 자, 여러분 회사 다니신 분 계시죠? 여러분 회사에 인사팀하고 회계팀이 있어요. 서로 친해 안 친해요? 안 친하지. 당연히 안 친하죠. 그죠. 물론 앞에 사장님 앞에서는 저희는 뭐 한 팀입니다 하겠지만 돌아서면 뭐 이제 저 녀석이 뭐 약간 뭐 조직 간에 좀 벽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행안부하고 기획재정부가 원팀으로 대한민국 코리아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치.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은 양도소득세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그냥 취득세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행안부 한 20년 넘게 근무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취득세하고 양도세하고 뭔가 안 맞는 교문이 있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제가 손을 들고 질문했죠. 네네.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국세와 지방세가 맞지 않는데 행안부에서는 어떻게 좀 납세자 편익을 위해서 국세 쪽에 좀 맞춰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1번. 지금 저희가 열심히 고민 중에 있다. 2번. 그런 게 있었냐? 몇 번일까요? 안 봐도 비디오죠. 그치. 2번이죠. 2번. 그런 게 있었냐? 자기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은 양도세에 좀 관심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내가 양도세에 뭔가 이게 좀 익숙해 내가. 그래서 지금부터 보는 취득세는 여러분이 전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안 익숙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취득세는 행안부에서 그냥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에서 뭐 안 따져요 그런 거. 자, 그래서 8월 12일 기억하시고 뒤에 나오지만 분양권은 취득하는 당시에 그냥 취득세가 정해져 버려요. 준공 당시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아주 골 때릴 거예요 나중에 보면. 자, 사례 볼게요. 자, 1번 주택이 있습니다. 14년 10월 달에 샀어요. 2번 분양권은 18년 10월, 3번 분양권은 2020년 5월입니다. 자, 지금 제목이 취득세 주택수잖아요. 네. 자, 그리고 4번 주택은 2020년 11월에 샀어요. 네. 자, 취득세 주택수는 4개일까요? 2개일까요? 빨리 채팅창에 답을 달아봐요. 4개일까요? 2개일까요? 잠깐만. 취득세 주택수. 양도세 생각하지 말고. 취득세 주택수. 4번 주택 기준으로? 아니, 전체 다 갖고 있잖아요. 4예요? 2예요? 여기 봐요, 여기 봐. 이거 4 누구야, 여기? 4 누구야? 힐스 당첨님. 미안해요. 뭐 또 나오네? 손은진님, 김리현님. 자, 봐요. 이거 벌써 까먹었잖아요. 그쵸. 취득세 주택수는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들어가잖아요. 그치. 그 전에 취득한 분양권이잖아요. 그치. 두 개는 2번이랑 3번은. 그러면 취득세 주택수는 2번, 3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죠. 그치. 그러니까 1번하고 4번 두 개 있는 거죠. 그치. 2주택. 취득세는. 취득세. 자, 그런데 나중에 2번하고 3번이 등기를 쳐요. 그러면 양도세 주택수 몇 개 들어가요? 당연히 4개죠. 4개지. 양도세 중개. 그러니까 이제 2주택인가 좋아했다가 나중에 4주택 되면 이제 지옥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완전 골 때린다고요, 지금 이게. 자, 여기는 연속 문제였어요. 네. 이건 연속 문제였어. 자, 잠깐만. 여기서 마치신 분, 첫 번째 마치신 분들 때 제가 스타벅스 커피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채팅창 보시고 해야 되는데 어디 보자. 아니, 지금 말고 앞으로. 앞으로. 이거 연습 문제니까 본 문제에서 마치신 분에게는 스타벅스 쿠폰 그럼 하나 채팅창을 좀 내려놔야겠네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긴장하세요. 제가 해안선이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잘 봐요. 자, 시작. 자, 주택이 2개가 있어요. 파란색하고 노란색. 네. 그리고 3번 분양권을 해안선님 강의를 듣고 샀어요. 조정대상 조정지역인데 샀다고 가정합시다. 전매로 네네. 가정해요. 죽죽으로 했다고 죽죽으로 했다고 해요. 오케이. 자, 날짜는 잘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나는 했는데 이 1, 2번보다 이 3번 분양권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보유세가 너무 세니까 3주택 가면 부담되니까 이 3번 분양권 등기 치기 전에 그냥 1번, 2번 그냥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3번 나는 이 빨간색 똘똘한 거 하나만 가지고 가겠다. 그치. 자, 이때 3번 취득세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1, 8, 12에서 결정하시는데 1, 8, 12. 자, 스마일퐁퐁님 12 정답. 12, 전월주님 1.1. 자, 누구야 이거 4% 누구야? BWC 4%, 8%, 12%. 자, 정답은 12%인데 이제 뒤에 서텍스 다 뺐고요. 네. 제일 빨리 하신 분이 아까 스마일퐁퐁님. 오케이, 스마일퐁퐁님. 예. 저기 뭐야? 연애운방에서 저기 아이디 올려주시면 제가 저기에서 스타벅스 쿠폰 하나 드릴게요. 이제 설명 한번 들어보죠. 중요한 건 이제 왜 12%냐는 건데. 왜 12%냐?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3번 분양권 내가 등기 치기 전에 팔지 않았냐? 그럼 1주택 아니냐? 취득세 그럼 1에서 3% 아니냐? 네, 그건 우리 생각인 거고. 그치. 여기서 취득세는 행안부라고요, 기재부라고요? 행정안전부. 그치. 행정안전부의 논리는 뭐냐면, 지방세법의 논리는 뭐냐면, 이제 조금 어려운데, 이제 지방세법 시행령을 봐야 돼요. 28조에서. 저도 이런 거 보기 싫어요. 그치, 극혐이네. 근데 여기만 봅시다, 여기만. 오케이. 여기 밑줄 친 거 보면은, 자,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에 의해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일을 기준.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가로에 써놨어요.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즉 당첨이죠.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 분양권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일을 취득일로 본다. 줍줍도 계약일. 줍줍도 계약일. 명의 변경, 명변은 명변하는 잔금일. 명의 변경하는 잔금일. 그치, 잔금일. 자, 그러니까 주택으로 등기하기 전에 이미 그때 끝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주택이 몇 개예요? 2개죠. 2개. 자, 그리고 요때 이미 끝나버렸죠. 끝났지. 근데 날짜가 8월 10일 넘어서 안 넘었어. 넘었잖아요. 그럼 요때 세팅 끝난 거야, 이미. 끝나서 12%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1, 2번을 팔 이유가 없어요. 그치. 만약에 팔아야 되는 나쁜 못난이면 팔아야 되는데 꼭 내가 팔면 오르잖아. 그치. 오르지. 항상 그래. 주식도 팔면은 올라. 그래서 본인은
잘 팔았다고. 그치. 좀 올랐는데, 그래도 취득세 줄였으니까 그게 어디냐고. 이제 취득세는 12%대로 받고, 얘는 얘대로 오르고. 실패한 투자죠. 자, 스모일 퐁퐁님 축하드리고요. 저한테 이따 연예연 채팅방에다가 아이디 한번 띄워주세요. 네네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또 이제 재밌는 케이스가 있어요. 재밌는 케이스. 요건 내가. 잠깐만, 여기서도 퀴즈 하나 내나요? 요거 일단 제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다 못 외우고 있어요. 제가 스타벅스 쭉쭉 드릴게요. 오케이. 이거는 제가 이 취득세는 잘 아시는 분들이 법무사님들이잖아요. 네네. 예, 세무사님들이 의외로 많이 모르세요. 이 업무를 안 하시면은. 그치. 왜냐면 국세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쵸. 그래서 제가 요거는 법무사님하고 같이 코어하는 세무사님하고 같이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세무사님은 제가 다음 달에 제 유튜브 채널에 멤버십 특강에 모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고요. 필요하신 분은. 자,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1번이 분양권이에요. 1번이 분양권. 아직 등기 안 쳤어요. 그리고 2번을 주택을 산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케이스를 한번 봐봐요. 자, 봅시다. 분양권을 사고 주택을 샀다. 분양권을 계약을 했어. 내가 당첨이 돼서. 그 다음 두 번째 주택을 샀다. 주택을 샀어요. 그리고 저게 전부 다 8월 10일 넘어서 샀다고 하면은 둘 다 주택수 카운트 돼버리잖아요. 취득세, 주택수에. 그러면 1번 분양권이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하면 그렇죠. 당연히 2주택이지. 그렇죠. 그럼 당연히 2주택이니까 그치. 취득세 중과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치. 근데 우리 논리라면은 먼저 있었던 1번 분양권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분양권이 준공이 언제 될 줄 알고 공사가 늦어질 수 있는데 자, 그 경우에는 조금 약간 틀리게 나와요. 자, 여기 잘 봐요. 자, 1번 분양권을 2020년 9월 20일 샀으니까 취득세, 주택수 카운트 되죠. 그치. 1주택. 그렇죠. 1주택 됐죠. 그리고 2번 신규주택 파란색을 사서 2021년 6월달에 샀는데 조정이에요. 네. 그럼 주택수가 취득세 기준으로 2개잖아요. 2개 8% 내고 취득했지. 그러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쟤는 8%가 들어가야 돼요. 그치. 자, 그런데 1번 분양권이 언제 준공될지 모르잖아요. 뭐 대충은 알지. 대충은 알지만 또 공사라는 게. 그치. 한두 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그치. 자, 이때는 좀 여러분한테 유리하게 해줘요. 요 2번 주택을 산 날로부터 뭐 3년 안에 1년 안에 팔으라는 게 아니라 요 1번 분양권을 준공하는 날 23년 5월 달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날. 그렇죠. 요 준공하는 요 날을 기준으로 조정이면 1년 안에 요걸 팔고 노란색을 팔고 뭐 중간에 비조정 하나 끼었으면 3년 안에 얘를 팔면은 요 신규 주택은 중과가 안 들어가요. 그럼 이런 거 비슷한 거네. 일시적 양도세, 비과세 약간 비슷해요. 약간 비슷하죠. 근데 제가 그걸 말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면 이거는 취득세잖아요. 그렇지, 취득세. 이 취득세 논리를 또 가져와서 양도세, 비과세 전혀 물어봐. 그치. 제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제발 그거.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치. 이게 이제 전형적인 유추에서 확장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지. 이게 갈아타는 너희들한테는 내가 취득세 조금 줄여줄게. 그 개념 맞죠? 네네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거 중요하다. 요거 자, 이 경우에는 내가 분양권을 샀는데 2번 신규주택 사면 얘는 얄짤없이 지금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거를 회피해주는 기간을 요 분양권이 준공하는 요 날로 좀 늦춰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어요. 자, 잠깐만, 그런데 스톱. 그러면은 잠깐만 2번 주택을 취득할 때 비조정. 그럼 중과 안 들어가죠. 아니 조정이라고 쳐요. 2번 주택을 조정으로 취득 그러면 등기 치려면 8.4%는 내고 시작해야 되죠. 아니. 원래 1.1% 원래 그 2주택 조정이 8%였잖아요. 처음부터 8% 내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1에서 3%를 내요. 그리고 먼저 있었던 주택을 팔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안 팔면 그때 내라고 와요. 안 팔면. 법무사 때 얘기하면 자기네가 얘기해주죠. 자, 그래서 나는 이거를 전에 있던 분양권을 팔아야지 내가 중과를 안 낼 수가 있는데 다행히 요 기준이 내는 날짜가 요거를 준공하는 요때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자, 생각이 바뀔 수 있죠. 그렇죠. 나는 1번 분양권 얘를 팔고 2번을 계속 끌고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2번이 좀 별로 신통치 않고 오래됐어. 얘는 새 거니까 좋잖아요. 그치. 그러면 내가 얘를 팔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팔아버려도 돼요. 얘를 팔아버리면은 너 왜 먼저 샀던 분양권을 팔아야 되는데 나중 거 팔았어? 야, 2번 요거 취득세 중과내.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처음 산 게 분양권이다.
그 다음에 주택을 샀다. 그럼 얘가 주택이 취득세 중과 원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 경우에 요 분양권이 준공되고 나서 그냥 1년이나 3년 안에 어떤 거 팔든지 간에 얘는 중과 안 들어간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와, 이렇게 꿀팁. 여기 우리 저 연예분들 아셨죠? 꿀팁.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치, 그러면 그치. 언제 1년이고 언제 3년이냐? 둘 다 조정이면 1년, 둘 중에 하나라도 비조정 있으면 3년. 나도 이거는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싹 정리가 되네. 나는 이런 게 예전에 뭐냐면 아니 양도세도 일시적 어떻게 보면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그리고 취득세도 뭐 그런 개념으로 갈아타는 그 개념에서는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정리하니까 쌈박하게 이해가 되네. 자, 하지만 항상 제네시스는 집은 최소한 2채는 있어야 된다. 오케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 오케이.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얘기하고 싶어. 그냥 당연히 선택해야 돼. 예. 요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마음 편하게 하는 게. 그렇죠, 근데 그렇죠. 요즘은 좀 힘들어. 주택수 늘리는 게 힘드니까 요거 알아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번은 당연히 취득세 1에서 3%죠. 왜냐하면 첫 번째 주택이니까. 오케이.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치. 그래서 또 써놨어요. 제발 이거를 또 비과세하고 연관시키지 마세요. 양도세나 다르니까. 취득세고 그 녀석은 취득세고.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양도세 해줄게요. 양도세. 근데 잠깐만 여기 계신 분들 머리 아프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세금이 좀 머리가 아파. 근데 지금은 이제 몸 푸는 거고. 이게 못 푸는 거구나. 얘가 진짜 어려워요. 얘가 진짜 짜증나. 그리고 내가 보니까 세금을 포기한 세무사가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이 바뀌니까 이게 리스크가 큰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건 실제 사례인데 올해 2월 달에 그 어떤 걸 팔아서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은 보통 비과세를 받을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라는 게 조문하고 예규라는 게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잘 찾는 게 이제 그 해당 그 전문가의 능력인데, 자, 2월 달에는 그 예규가 있어서 비과세가 될 거라 생각을 했어. 근데 좀 약간 뭐 여유가 있어가지고 올해 10월 달에 봤더니 그 예규가 삭제돼 버렸어. 지들 마음이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세무사들은. 자, 여기 계신 분들 쉬어야 돼. 지금 머리에 막 회전 돌아가고 막 열 나고 있어. 몸풀기였는데, 근데 우리 제네시스님 최대의 장점이 뭐냐면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 좀 어쨌든 굉장히 쉽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너무 긴장하지 말고 지진 나죠? 원래 한 7분 정도 더 하다 쉬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이건 가야 돼. 이건 그냥 가야 돼. 뭘 가? 이게 그냥 쭉 가야 된다고, 진도를. 10분 쉬었다 해야지. 안 쉬어도 돼요? 쉬었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 그냥 갈까요? 그냥 간다 1번. 아니야, 나 죽을 것 같아 2번. 어떻게 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보면 학교 선생님 같아. 무조건 갖는 것 같아. 고기 구울 때 끊기면 안 되는데. 2번. 고기 구워 먹을 때 끊기면 안 돼. 그래, 5분만 쉽시다, 5분만. 5분만? 네, 그래요. 잠깐만. 1번이 좀 쉬자는 거 아니었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1번이 그냥 가자였나? 쉬어요, 짧게라도. 오케이. 그래요. 네, 짧게 쉬어요. 자, 한 10분 그냥 10분 쉬었다 할게요. 화장실도 갔다 오니까. 자, 머리 저기 바깥에 바람 한번 쐬고 오고 좀 이따 뵐게요. 10분 쉬었다 할게요.